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 파크자이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녹번역 센트레빌 응암 프로지오 아파트 근처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심층 분석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상담하러 오신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물어보신 내용은 2016년 6월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2019년 2월에 입주를 하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재개발 지역에는 이제 조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데요. 등기부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제 조합 명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결론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당연히 이때 분양받았을 때는 3억이 넘었죠. 이 분양받은 당시가 2016년 6월이잖아요. 예, 2016년 6월이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은 2017년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거래 포함입니다. 2017년 8월 2일이잖아요. 8월 2일 대책이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그 아파트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때 매매를 했던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거래했다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면 아파트 일반 분양 받는 분들도 분양받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이상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지금 오늘도 포함이 되고요, 내일도 포함이 되고 아파트 일반 분양 받는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일반 분양을 받고 요 밑에 내용이 나오니까 거기서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일반 분양 받는 분들도 분양받은 아파트가 투기 과열지구 소재 3억 이상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물건 소재지 시청 또는 구청, 지자체 신고 담당 부서에 하시면 됩니다. 분양계약서를 작성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체, 서울은 25개 구가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특별자치시, 대구시, 수성구입니다. 2017년 8월 2일 대책 때에는 서울,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시 이렇게 3개였었는데요. 2017년 9월 5일 대책이 추가되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포함이 되었고요. 2018년 1년 뒤에죠. 8월 27일 추가가 됐는데요. 경기도 광명시하고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군데네요. 예,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이게 양식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출인, 매수인이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 성명 쓰고요.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번호 쓰고, 그 다음 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그 다음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 부동산 처분 대금 등, 증여 상속 등, 현금 등 기타.
소개. 그래서 이렇게 다 도와서 소개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에 뭐 은행에서 얼마를 대출받겠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그래서 매수하는 주택을 뭐 여기 담보로 받겠다든가 아니면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겠다든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뭐 보유하고 있다, 미보유하고 있다.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 현재 그 주택, 현재 매수한 주택을 뭐 전세로 놓겠다던가, 그래서 임대보증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회사 지원금이 사채, 그 다음에 그 밖에 차입금 등. 그래서 여기 차입금 등 전체를 요 소개에 적습니다. 그래서 요 합계는, 위에 있는 소개하고 아래에 있는 소개를 합쳐서 이 합계가 됩니다. 이 합계 금액은 매수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금액에 맞춰가지고, 여기 차입금하고 자기 자금하고 이렇게 나눠서 적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매수인이 2명이다. 그러면은 이게 2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남편분, 아내분 공동 명의로 한다. 그러면 남편분 자기 자금, 차입금, 아내분 자기 자금, 차입금 이렇게 해서 2장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입주 계획은 뭐 본인이 입주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가족이 입주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뭐 전세나 월세로 놓을 것이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이 이렇게 하고요. 직거래 시에는 이제 매수인이 직접 이제 신고를 하게 되겠고요.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고 하면은 요거를 제출을 부동산 사무실에 제출하면은 거기 이제 부동산 사무소에서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금 조달 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 신고된 주택 거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공동 명의일 때는 그 2명에 따르면 2장이 필요하고 3명에 따르면 3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재하는 총 금액은 매매대금, 만약에 매매대금이 4억이다 그러면은 여기 총 합계액이 4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금액하고 여기 합산한 총 금액하고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주택 거래 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여기 합산한 총 금액은 다 더해서 5억이 돼야 됩니다. 그럼 3명이 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3명의 자금을 다 더한 금액이 5억이 돼야 되는 거죠. 2에서 6에는 자기 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 명의의 예금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에는 본인의 명의 주식, 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 등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 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 증여 상속 등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적습니다. 여기에 이제 증여 상속이 중요한데요. 이제 통상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게 매수를 한다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때 이제 이게 증여 상속에 넣어야 됩니다. 현금 등 기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이후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이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 투자 상품 등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 소개에는 2에서 6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에서 11에는 자기 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액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 금융기관 대출액이 포함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해당 란에 부의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 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V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수를 적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적습니다. 회사 지원금 사채 등에는 금융기관 위외의 법인, 개인 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 그 밖에 차입금에는 8에서 10에 포함되지 않은 차입금 등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12에는 8에서 11의 합계액을, 13에는 7과 12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입주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 다세대 다가구 등 두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 본인 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 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호를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자는 경우 등에는 기타의 V 표시를 합니다. 예,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부동산 처분대금.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거기에 이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증여상속 등. 여기 주택 취득자금 조달및 입주계획서 요거 하는 본래 취지가 요 증여상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자꾸 매수하니까 이게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나온 취지가 거기입니다. 증여상속. 그다음에 현금 등 기타. 이 자기 자금에 이제 속에 적고요. 그다음에 차입금 등 대출액 적고 기존에 이제 매수한 주택 말고 또 다른 주택이 있다면 거기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해가지고 뭐 자금을 융통한다면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여기서 있다면 여기 보유를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등 현재 매수한 주택을 임대로 놓겠다던가 전세나 이렇게 월세로 놓을 때 이제 임대보증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좋고 회사 지원금 또는 사채 그 밖에 차입금. 그래서 여기 요거를 다 도한 금액 요 소개가 되고요. 여기 위에 있는 자기자금 소개 여기 소개 더해서 여기 합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합계가 만약에 아파트 매매 금액이 5억이다. 그럼 이 합계가 5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입주계획은 본인이 입주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 말고 다른 가족이 입주할 것이냐 또는 전세나 월세로 놓을 것이냐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예,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7년 9월 26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2017년 9월 26일 날. 예, 여기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그 내용들이고요. 여기 직거래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부동산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바로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매수인이 매매 거래 신고서 단독으로 작성하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지자체 신고 담당 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래 신고 필증이 나오고요.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은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공인중개사한테 50일 내에 제공을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다 제출을 하면은 거래신고 필증을 공인중개사가 받아 놓습니다. 예, 요거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 예, 오늘은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심층 분석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